촉진 3구역 시공계약 유지 소식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 시민공원 촉진 3구역이, 예, 12월 7일 날, 저번 주 토요일이죠. 저번 주 토요일 12월 7일 날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 많았잖아요. DLNC를 내보내니만이 해가지고, 여기도 말이 많았잖아요. 촉진 3구역에서. 그래가지고, 이 총회를 하기 이틀 전인가, 예, DLNC에서 공사비를, 예,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냐고 확정을 해서 알려줬어요. 얼마였습니까? 82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시공계약을 DNC 아크로 라로체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분들 중에서 1359분이 1359명이 예, 현재 그대로 DNC로 가자라고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LNC는 이제 시공계약권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죠. 제가 조합원분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요 총회할 때 총회장에 DLNC 관계자, 고위급, 예, 최고위급 관계자 9분이 내려오셨답니다. 총회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 그간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조합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예, 부산 최초로,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크로 말고는 이제 지방에서는 최초죠, 그죠? 부산 최초의 아크로를 랜드마크급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해명을 하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사비는 올랐거든요. 공사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제 시공사 리스크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시공사 리스크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는 다시 이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내년도 1년 동안 빡시게 철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주가 거의 다 됐거든요. 올 봄 되면 이제 이주는 이제 거의 다 끝난다고 보고, 이주 끝나면 바로 철거 들어갈 거예요. 철거 들어가면은 내년 말이나 되면 이제 철거가 거의 다 끝날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타임 스케줄은 26년도, 내후년 봄부터, 26년도 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건립 기간 5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27년 봄, 8, 9, 0, 1, 2031년 봄 되면은 이제 준공이 예정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타임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죠. 예. 촉진 3구역은 다 아시는 시민공원 주변을 해가지고 여기가 촉진 1구역, 여기가 촉진 2-1구역, 여기가 촉진 3구역, 촉진 4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역시 촉진 3구역입니다. 촉진 2-1구역도 지금 좀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촉진 3구역이 더 크니까, 면적도 크고 하니까, 예, 여기를, 촉진 2-1은 포스코가 들어오죠, 그죠? 포스코. 근데 촉진 3구역은 지금 DL의 아크로 들어오죠. 아크로 라로체. 여기는 주상복합이 아닌 용적률 309%의 일반 아파트입니다. 촉진 2-1구역은 여기는 용적률 되게 높아요. 용적률 800%급의 예, 그런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지금 건립 예정 세대수가 3,500세대가 넘어요. 촉진상 같은 경우에는 3,500세대 넘습니다. 근데 조합원 숫자는 1,750여 명. 그러면은 딱 반이죠, 그죠? 예, 딱 반 정도. 예.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야가 여기는 평당 한 2,1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입지는 여기에 대단지에 브랜드, 역세권,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부전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확정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출발하면은 동해선을 타고 울산까지도 갈 수 있고, 내년 개통이죠. 부전 마산 복선철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 창원 지나서 마산까지도 쫙 갈 수 있고, 예, 완전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블록만 내려가면은 여기는 이제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서울까지 접근하면은 10분이면 도보로 가능하죠. 예. 입지적으로는 부산의 딱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전동 일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촉진 구역들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게 촉진 3구역하고 시민공원을 바로 있는 오버브리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시민공원을 내 집 앞마당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동 3구역 설명하면서 우동 3구역을 부산 재개발 원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투탑을 뽑으라면은 촉3입니다. 투탑을 뽑으라면은 원탑 우동 3, 투탑 촉진 3. 이 촉진 3이 그동안에 뭐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문제로 좀 시끄럽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참고 삼아 이전에 공사비가 여기 DL에서 제안한 공사비가 원래 이전에 공사비가 765만 원이었어요. 평당 765만 원. 그런데 이번에 제안한 평당 공사비는 828만 원입니다. 예. 그럼 63만 원의 인상이 있자는 거죠. 765에서 828이 되었으니까는 65만 원의 인상이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65만 원 인상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한 세대당, 8사로 봅시다. 때, 한 3,500만 원 정도의 그 가격 인상 요인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 해가지고 우리가 84 타입이라 하면은 전용 면적이 84제곱이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 공급 면적까지 합쳐서 보면은, 115 정도 나오거든요. 예, 거기는 뭐 다른 공용 면적까지 다 같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4평, 35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할 때 계약 면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포함해요. 보면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 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4평짜리의 계약 면적은 거의 58평, 많은 데는 60평까지 나오거든요. 되게 커요. 그거 각각의 평당 가격을 공사비로 다 환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60평을 가정해 봅시다. 계약 면적이 60평이면은 평당 60만 원이 올라갔다 치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그 올라간 인상 요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어디였냐? 예.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그만큼 인상 요인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합 분양가 올라가는 거야? 조합 분양가는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 거야? 예, 일반 분양가는 약간 올라가겠죠. 비례율로 내려가는 거야? 아닙니다. 비례율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현재 비례율 102%가 그렇거든요. 103%인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비례율은 그대로 가고, 조합 분양가는 그대로 간답니다. 그런데, 그럼 인상분 어떻게 하는가? 일반 분양가 다 엎을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는 다 못하죠. 그럼 일반 분양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참 웃긴데, 뭔가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5.16%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현재 감정가가 4억이에요. 내가 이제 분양 신청한 게 8억입니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요. 그죠? 감정가가 4억이고, 내가 신청한 타입의 조합 분양가가 8억이면은 차액이 4억이니까 그만큼을 내가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추가 분담금인데, 여기에 5.16%의 인상이 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4억을 예를 들었는데 4, 5, 20, 한 2천만 원 정도를 더 내는 거다. 언제? 입주할 때. 아직까지 7년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때 더 내는 거다. 참고로 여기는 100%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다 내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공사 리스크는 다 100% 완벽하게 다 해소되었다가는 아무도 말 못하겠죠. 앞으로 건설하다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원자재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은 시공사에서 공사비 더 올려주세요.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냥 물가 상승분 정도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시공사 리스크가 거의 해결되어 있는 이제 촉진 3구역에 대해서 매물 분위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114A 타입이거든요. 114A 타입은 48평형인데
전체 다 조합원이 다 들고 간 거예요. 일반 분양 얘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14A 타입은 매물이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래된 114A 타입 거래된 게 2건인가 3건밖에 없거든요. 매물을 안 내놓지, 조합원들이. 특별하게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안 내놔요. 114A 타입 48평 가장 큰 평수 신청한 거예요. 촉진상구역에서. 가장 에이스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남향이면서 서양 양면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도 볼 수 있고 하루 종일 집이 따뜻한 남양집이다. 매매가 12억 7천입니다. 12억 7천. 이주비 대출 지금 약 5억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가는 7억 7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주비 대출은 그대로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 8억 3천짜리입니다. 8억 3천짜리. 프리미엄 놀라지 마십시오. 프리미엄이 4억 4천밖에 안 돼요. 프리미엄이. 이거 48평짜리 그 114A 타입은 프리미엄 5억 5천 이상 우습게 불렀거든요. 예, 진짜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는 그래서 10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아파트 최종가는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 더하면 되니까 약 14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돼요. 14억 5천 정도. 그럼 일반 분양가는 얼마인가? 일반 분양가는 평당 3,700 적용했을 때 7억 7천 나옵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입니까? 약 3억 2천이죠, 그죠? 예. 일반 분양보다 3억 2천 저렴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한 7억 7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예, 한 7년 뒤에, 예, 촉진상구역의 에이스 물건으로 바로 입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저에게 그 114A 타입 나오면은 이야기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은 내일이라도 여기 태양소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디테일 브리핑 받으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강추드립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48평짜리 114A는 단 두 라인만 있습니다. 112동, 113동. 이쪽 보고 있는 물건이죠, 그죠? 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동 라인. 요 두 라인만 지금 114A 타입입니다. 요 앞에 뭐 동이 가리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 111동은 최고층이 10층입니다. 10층.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혀 간섭 없이, 예, 막히는 거 없이 시민공원 조망이 쭉 나오고, 앞쪽으로는 그 남향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요 물건 안에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남쪽이고 서쪽이고, 예, 그래서 가장 탐나는 물건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온 김에 하나 더, 촉진 3회 이번에는 98C 타입입니다. 98C 타입은 114A 타입 다음으로 선호하는 물건입니다. 예, 114A 타입 다음으로 선호하는 물건이에요. 얘도 프리미엄은 4억 4천입니다. 뭐 같은 4억 4천이면은, 예, 저 같으면은 114A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98C도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얘도 대중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 98C거든요. 매매가는 8억 9천, 그리고 이주비 대출은 2억 7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가는 6억 2천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 거는 그 114A는 7억 7천이 필요했죠. 얘는 6억 2천만 있으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 4억 4천짜리입니다. 98C 타입 신청합니다. 얘는 그 아파트 최종 하체 가격이 12억 7천이에요. 일반 분양가는 얼마인가면은 15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익이 얼마입니까? 무상 옵션 같은 거, 그냥 확장이라든지,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그 빼고, 그거 5, 6천 나오는데, 그거 빼고, 한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까지 합쳐버리면 3억 이상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삼아 98C는 여기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그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98C가 있는 곳이에요. 98C가 있는 곳이고, 98C는 상대적으로, 예, 요 뒤쪽에 있는 라인보다는 요 앞쪽에 있는 98C가 더 유리하겠죠? 당연하겠죠. 98C도 지금 양면창이거든요. 양면창이라서 남쪽이고 서쪽이고 해가지고, 예, 한쪽으로는 시민공원을 볼 수 있고 한쪽으로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집인데, 위쪽에서는 아래쪽보다는 좀 불리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의 확률로 아래쪽, 절반의 확률로 위쪽이다.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고발 시도 탐나는 타입입니다. 네, 이렇게 촉진 3구역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